전 회장의 가족들이 초화 생활을 해왔던 그런 실상들이 쏙쏙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유병훈 씨의 장녀 유섬나 씨가 제일 먼저 이제 검찰의 손에 잡혔는데 프랑스에서 유학 생활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월세로 1,00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살아서 호화 아파트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고요. 또 최근에 그 7월 말에 유대균 씨가 검거가 됐었는데 이분의 취미가 명품 시계 수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고급 시계를 많이 갖고 있고요. 저거 진짜? 어머! 저기 다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개당 그냥 저거 언제 차? 언뜻 봐도 저 100개가 CG 넘어요. 아니죠? 예. 저거 하나 채워주면 그냥 다른 뇌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선물도 그렇게 잘했대요. 아, 본인이. 1억 원대 자동 오르간이 있었고 초콜릿 케이스가 일본 장인이 만든 거래요. 아, 저건 무슨 가게가 있대요. 지금 뭐 그러니까 보니까 억대가 넘는 진귀한 소품들이 있네요, 진짜. 그러네. 다 예술품인가 보다. 이건 뭐예요? 그림. 이것도 다 진품들 모아서 수집을 했겠죠. 뭐 진품이 네, 아닌 건 네. 없겠죠. 그러니까. 저게가 네. 돈이지 뭐. 그 자동차도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데 억대부터 그 두 자릿수 억대까지 자동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난 것인지 그런 의혹에 많이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유대균 씨가 운영하는 몬테크리스토라고 하는 그 맞아요, 뭐 식당. 레스토랑에 가보면 뭐 어마어마해요. 실제로는 거기에 로댕의 진품도 있어요. 그래요? 그 로댕 진품은 사실은 쉽게 이렇게 구해서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라는 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아, 근데 유대균 씨는 그 고가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네. 통일신라 시대의 금동 불상까지 현찰로 구입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대균 씨가 별 특별한 직업도 없이 또 연예인들하고도 굉장히 또 가깝게 지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연예인들 조각상도 많이 만들었어요. 더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전시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특별한 직업도 없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 회사 돈을 횡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형 기업형 기업 조직이라 그러거든요. 의한 헌금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 헌금을 어떤 그 유병헌 씨의 어떤 다른 모르는 어떤 회사를 네. 뭐 투자를 하고 돈을 빼돌리는 거죠. 다 빼돌리고 이렇게 계열사도 만들고 유대균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신의 어떤 계열사에서 이제 뭐 99억을 횡령했다. 그래 어떻게 횡령하냐면 원래 가치가 없는 거를 막 사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 아버지 사진. 사진이 봤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인데 이게 1억이라 이러면서 사들인 거예요. 회계 처리상은 맞죠. 결국은 아버지 회사가 이득을 보게 되고. 근데 이렇게 깡통 기업 만드는 건 다른 대기업들도 제법 했던 거 아닌가요? 네, 뭐 따라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딴 기업들도 어떤 상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네. 막 고가로 팔아먹고 네네. 네, 네. 그렇죠. 배 한번 갈 때마다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세월 뭐 그쵸, 세월 그쵸. 그런 것들 구조를 사실은 보고 구조를. 배우긴 배웠는데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는 사실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횡령죄라 그럽니다. 배임죄, 횡령죄 뭐 금액 자체가 막 5억이 이상이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요. 네. 50억 이상이 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거든요. 법 조문은 그렇습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해서 가중해서 처벌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사실 언론에 봐서 알겠지만 기업 총수들이 그렇게 하고도 결국은 집행유예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감형해서. 그래서 요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혹시나 쉽게 봐주지 않을까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